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평소엔 서로 웃고 잘 지내던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리면 말투부터 표정까지 확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드러나는 7가지 짜증나고 소름 돋는 인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도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남 탓하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버릇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억울해. 실수는 해도 반성은 없고 핑곗거리를 찾아 남 탓부터 합니다. 역사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참모들과 언론에 돌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지만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불안감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둘째, 관계보다 이익 계산부터 하는 이익 추구형입니다. 겉모습은 착하기만 합니다.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계산기가 켜져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도움도 배려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겉으로는 언제든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손을 내밀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요? 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극단적인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수단이고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행동도 결국 되돌려 받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말투가 변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진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정서적 유대가 아닌 이익 달성을 위한 도구적 관계로만 여깁니다. 셋째,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형입니다.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둘 사이를 오가면서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해하고 싸우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너를 위해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의도적 조작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간질형은 이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한마디로 둘 사이를 틀어놓고 정작 본인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뜻 아니었어. 너희가 오해한 거야. 이 유형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입니다. 유명한 개그맨인 신동엽도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남의 말을 옮기는 이간질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둘로 갈라놓아 양자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그 틈을 노려 지배권을 잡으려는 행동을 스플리팅, 즉 갈라치기라고 설명합니다. 넷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이중적인 가면형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다정합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많고 친절한 척을 합니다. 문자도 빠르고 약속도 잘 지키고 평소보다 지나칠 정도로 친근합니다. 그런데 필요가 끝나는 순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겉으로는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관계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 했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무서운 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관계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정리된 관계로 분류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빨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의 친절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의 일관성은 연기로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강자가 되면 돌변하는 갑질형입니다. 갑질형은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사람이 돌변해버립니다. 직급, 나이, 돈, 무엇이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말투, 표정,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배려가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위니까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의뢰 시절 고통을 겪었던 사람도 갑의 위치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심하게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타인을 쓸모없고 나약한 인간으로 보는 비인간화 가치관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유형에게는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들의 갑질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처음엔 약해 보입니다. 나만 힘들어. 왜 나한테만 그래? 같은 말로 자신을 끊임없이 약자이며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 조작에 매우 능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고도 난 늘 이용만 당해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눈물, 억울함, 서러운 표정 같은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기대에 못 미치면 섭섭함부터 드러냅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이용해 관계의 주도권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이 유형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죄책감과 미안함을 강요합니다. 이런 유형에게 속으시면 인생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일곱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형입니다. 이들은 고마움이라는 기본 감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기는커녕 그 도움을 자신이 원래 받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을 얕잡아보고 관계가 틀어지면 과거의 도움을 공격 재료로까지 활용합니다. 역사에서 연산군이 대표적입니다. 어릴 때 자신을 지켜준 신하들을 왕이 된 뒤 하나둘 숙청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열등감으로 뒤틀려 공격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배은망덕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도움이 끝나는 순간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있는데 라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의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유형 중 어떤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